네, 이번 시간은 행정운영관리 제7강 관리소 회계와 관리비 항목의 이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둘째 시간인가요?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관리소장의 주요 업무는 입주민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한 관리비 수급 목표 달성입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수급하려고 하면은 소장님들이 기초회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돈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돈 받으려면 회계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회계 방식이 있어. 단식 부기 회계 방식과 복식 부기 회계 방식. 단식 부기 회계 방식은 그냥 입출고 입금 얼마, 출금 얼마, 잔액 얼마. 그다음에 파는 뭐 매출 얼마, 매입 얼마, 잔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복식 부기 방식은 팔았어요. 그럼 매출의 증대, 차대변이라는 얘기하죠. 그리고 수금이 생겼어요. 자산의 증가. 뭐 이러면서 차변과 대변의 원인과 결과를 적으면서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차대변을 맞춰본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아마 좀 강의가 좀 길 것 같은데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회계를 알려면 여러 가지 세금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을 발행하느냐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을 발행하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냥 면세. 그럼 부가세는 누가 내느냐? 최종 소비자가 됩니다. 자, 소가 있어, 소. 소를 잘라서 고기를 팔았어요. 부가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기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 재화, 서비스 영역은 면세예요. 부가세가 없어요. 단 소의 가죽을 팔아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가방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갑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잘라서 가죽 인가공 하는 거지. 그냥 뭐 잘라서 소의 껍데기만 잘라서 파는 거 아니죠. 가죽 어떤 인가공을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부가세가 매출액의 10%가 발생돼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공을 해서 소비자한테 150원에 팔면 또 부가세가 150원 15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또 150원은 부가세 포함으로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재화용료 서비스는 최종 소비자가 살 때는 부가세 포함인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부가세를 끊거나 끊지 않느냐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계산서 부가세를 끊지 않는 면세용 품목은 면세 품목과 용료 서비스 이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액 얼마 돼 있죠? 근데 일반 계산서는 세액이 없어요. 공급 가액만 있어. 부가세를 끊지 않는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어떤 거죠?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화용료 서비스. 여기 내용은 어디 있나요? 여기 품목은 여기 있습니다. 품목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뭐 우리 관리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돗물, 그다음에 국민주택 관리비, 학원 교습소 소득 방역비, 뭐 종교단체 이런 거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표, 요것도 부가세 붙지 않죠. 우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비 측면에서 볼 때 부가세는 공동주택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주택은 붙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전용이 85m 제곱 해배 이상인 공동주택 25.71평 전용 면적은 일반 관리비,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발생된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주로 근무하게 될 상가 오피스텔은 100% 부가세가 발생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관리비는 관리세 측면에서 볼 때는 직접 관리비와 간접 관리비로 나누어집니다. 직접 관리비는 그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일반 관리비를 말합니다. 간접 관리비는 관리소 입장에서 보는 거죠. 관리소 입장에서 볼 때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전기세, 물세, 수도료 내 통장을 스쳐갈 뿐, 관리소 통장을 스쳐갈 뿐 입주민이 내는 거예요. 또는 전기, 소방, 승강기, 어떤 외주 용역, 법률적으로 외주 용역을 줘야 돼요. 맞지 않나요? 그런 것 또한 입주민한테 돈을 걷어서 지급할 뿐이지 나하고는 관리소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직접 관리비와 간접 관리비 나눕니다. 그리고 또 전용 관리비냐 공용 관리비나 나누겠죠. 전용 관리비는 세대에서 쓴 수도 광열비. 적겠습니다. 수도 광열비. 뭐 수도 광열비 왜라고 적혀있죠.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대가 이 건물을 움직이는 데서 필수적인 공용 관리비.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리비의 두 가지 방법. 월별 청산제와 연간 예산제. 무슨 말이냐? 월별 청산제는 저번 달에 쓴 비용을 다음 달에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 연간 예산제는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1년 동안 나눠서 부과하자. 또는 1년 후에 돈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미리부터 부과해서 12개월 차에 돈이 다 모이면 그때 납부하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간 예산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소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지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기초 자료, 부가 기초 자료를 만들어. 고지서를 만들기 위해서 부가 기초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주 내용, 검침 내용, 고지서 내용, 뭐 매입 받은 거, 공사한 거 이걸 다 정리하는 거. 소장님이 다 정리해요. 그래서 그 소장님이 정리한 부분을 경리한테 보내주면은 경리가 부가 내역서라는 걸 만듭니다. 부가 내역서를 기초로 경리는 마감을 해서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요.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고지서와 함께 세대에다가 관리비 고지서를 소장님이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마감일에 수납을 잡는 겁니다. 뭐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해볼게요. 제가 말일날 수납 마감일 관리비 납부 마감일이라고 가정할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5일 전에 소장님들이 저번 달에 사용했던 매입 비용, 사용 비용을 모두 정리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름 전부터 고지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미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15일이니까 13일이겠죠. 18일이면 13일 전에 D13일 합시다. 네,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15일.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3. 13일 전에는 전기 수도 검침을 마감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2일에는 전기 한전에 전해서 전기 요금을 미리 팩스 보내달래요. 왜 그러냐면 보통 10일 전에 보내잖아요. 우리는 이틀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니까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리한테 이 세 가지를 다 주는 거죠. 이 세 가지. 뭐 매입 자료, 검침 자료, 부가 자료. 이 세 가지를 주면은 잠시만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경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보십니다. 경리에게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면은 경리는 마이너스 10일 날 부가를 마감합니다. 부가를 마감한다는 것은 고지서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장님한테 만들면 이 애들이 프로그램 회사가 한 이틀 정도, 하루나 이틀 걸려서 택배로 저희들 고지서 관리실에 보내줍니다. 그럼 뭘까요? 마이너스 9일 되겠죠. 그리고 이틀 여유 잡으면 마이너스 8일 날 고지서를 배포해야 돼요. 왜? 8일 전에는 고지서를 줘야지. 뭐 내일 30일인데 28일날 주고 내일 모레 돈 주시오 이러면
기분 나쁘죠. 미리 고지서를 최한 일주일 전에는 납부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고지서를 배포해서 이 사이에는 2개월 이상 민화업체한테는 이번 달에 뭐 어려우니까 좀 돈을 좀 주시오. 뭐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임금 외에는 우리 통장을 스쳐갈 뿐이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 뒤에 가면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교재에 있습니다. 교재를 보셔야 돼요. 관리서는 이익단체가 아니므로 전역에 발생된 금액을 전 세대에게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회계상의 장부는 영원으로 매월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 보고서 뭐가 있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관리규약에 매월 보고하면 외부 회계 감사를 제외한다.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 관리비, 물론 지금 일반 관리비 보시면 뭐 소장 외 3명의 월급, 임금비 있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재견비, 통신비 이렇게 있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청소비, 경비비가 있어요. 이렇다.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를 하나로 묶어버려. 그냥 일반 관리비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잠시만요. 청소비, 경비비,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안전용료비. 왜 이게 발생되죠? 22,900V, 22,700V, 22,900V 아닌가요? 어쨌거나 22,700V, 380V가 22,700V를 380V, 850kW로 변환하는 변전실이 수변전실이 지하에 있는데 1000km 이하는 외주 줄 수 있으니까 외주를 준다. 얼마? 한 달 40만원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수소 청소비, 이게 중요합니다. 저수소 청소비. 저수소 청소비는 1년에 2번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60만원이 들어가요. 근데 60만원을 한 방에 발생 부과했다. 그럼 관리비가 들쭉날쭉해요. 매년 벌어지는 일이니까 연간 예산제 매달 부과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소방 대행 점검비, 방화관리 대행료죠. 16만원. 이 비용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저기 뭐죠? 작동 기능 점검, 뭐 연 특별 점검 이거를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15,000 세배 이상일 때는 1급, 그 이하일 때는 2급 상급이다. 우리 소장님이 15,000평이면 4,500평 건물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소득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연간 예산제에서 6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기능 관리 때 6번 하지만 한 달에 3억 5천 원씩 5천 원씩 그냥 1년간 쭉 부과하자. 연간 예산제. 전산용역비 이랬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비용. 그렇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수익금. 수익이 발생되면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마감 마이너스 치른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법정 검사료. 법정으로 검사하는 비용을 또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수선비 외 적립금. 대수선비요. 이건 대수선비. 너무 길다. 여기서 뭐 95만원짜리 한 방에 관리비 부과 관리비 허벌 나니까 10달 나눠서 부과. 또 이게 보면 135만원짜리가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한 달에 135만원 부과니까 관리비 확 올라가니까 12달 나눠서 부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부과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무용품 및 재경비. 사무용품비죠. 재경비라보다는. 저번 달에 썼던 복사하기 임대료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부과한다. 그리고 수선유지비도 다 부과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 다 부과한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 중요합니다. 전기요금 이렇다. 전기요금은 뭐 고지서대로 그대로 적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적을 거냐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단 공용전기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공용전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총 사용량, 고지서에 총 사용량이 오겠죠. 총 사용량 얼마야? 총 금액 얼마? 발생이 얼마? 근데
총 사용량에서 세대 검침 합을 빼면 공용 사용량이에요. 공동 사용량. 맞죠? 공동전기료는 고지요금 빼기 세대요금. 이해하셨나요? 다시 요금이라는 게 말이 좀 힘드네요. 요금 빼고. 공동전기는 공동전기료의 계산은 공동전기의 계산식은 총 사용량 빼기 세대 검침의 합계는 공동사용량입니다. 맞죠? 그래서 총 사용량이 100kg야. 세대 8세대 겸침하니까 80kg에서 나머지 20kg 공동사용량이 있죠. 그러면 공동사용량의 적정한 평당 단가는 얼마일까요? 20kg야. 이제 현장 가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전기료의 적정한 평당 단가. 공동전기료는 평으로 부과합니다. 면적이 큰 사람한테는 많이 부과되고 면적을 조금 사람한테 조금 부과되겠죠? 평당 얼마 정하냐? 봄, 가을철 기준으로는 400원대 그리고 여름, 겨울 기준으로는 500원대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오버된다. 그러면 공동전기료가 왜 많이 나오는지 혹시 누전은 있는지 또는 도둑전기 도전을 하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면 세대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세대요금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대요금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총 사용량, 고지서에 보면 총 사용량이 있어요. 우리 건물에 뭐 1000kg 썼다. 그리고 1000kg 쓰니까 너희들은 뭐 100만 원이 나왔다. 그럼 1000kg 나누기 100만 원 하는 거죠. 그러면 킬로와트 단가 나오잖아. 킬로와트 단가를 세대요금으로 그냥 매기면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조금 조정하고 싶다. 조금 조정해도 돼요. 10% 정도로. 왜? 제가 기술 경영 관리 전기 관리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 금액은 경부하요금, 중부하요금, 최대 부하요금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10% 정도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수도도 마찬가지겠죠. 수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부과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연료금도 마찬가지겠죠. 연료금도 이렇다. 연료금도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별도요금. 이 별도요금은 뭐냐? 별도요금은 특정한 세대만 발생하는 요금. 특정한 세대만 발생하는 요금을 별도요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02호에서 우리 청소해주라. 그리고 관리비에 부과해라. 그럼 그 집만 부과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감면 대준다. 그건 실질 긴제서고 이건 뭐 의미 없고요. 그래서 회계 경영 관리는 지금은 일부라고 바로 제가 이어서 2부를 해서 동영상 2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